나이를 먹는다는 건 사람을 더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지를 몸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인생 전반전은 관계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확장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 대신 기대를 접습니다.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특히 착했던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늦게 깨닫습니다. 호의는 쌓이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호의는 감사보다 요구를 키웁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행동을 권리로 인식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에는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부터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당신이 거절하면 실망합니다. 배신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기에는 악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는 쪽은 기억합니다. 받는 쪽은 있습니다. 참는 쪽은 쌓이고 기대는 쪽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나친 친절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쉽게 이용당합니다. 친절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을 인격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능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참는다. 그 선을 넘으면 당신이 이상해집니다. 존중은 참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계에서 나옵니다.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선이 필요합니다. 가까움은 사랑이 아니라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당신이 참아온 이유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을 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불편함을 피할수록 존엄은 깎입니다. 이건 교환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죄책감입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입니다. 죄책감은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스스로 잠그는 족쇄입니다. 계속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배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전반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 말이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입니다. 버틸 힘이 없을 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선은 더 필요합니다. 선이 없으면 사랑은 침범이 됩니다. 가족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 말은 걱정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할로 당신을 묶는 말입니다. 당신은 변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된 것뿐입니다. 사람은 버틸 수 있을 때만 웃습니다. 웃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도 관계입니다. 관계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늘 같은 사람이면 그건 호의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되면 존중은 사라집니다. 기대만 남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더 아픈 겁니다. 멀어질 수 없으니까. 당신은 멀어지지 못한 채 계속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죄책감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왜 거절하지 못합니까? 미안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계속 참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 선을 넘으면 그제서야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이 아니라 상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상대는 실망합니다. 배신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가 무너진 얼굴입니다. 여기에는 악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주는 쪽은 기억합니다. 받는 쪽은 있습니다. 참는 쪽은 쌓이고 기대는 쪽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한쪽만 무거워집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혼자가 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혼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관계에서 혼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는 벌이 아닙니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질수록 생각은 선명해집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삶은 복잡해집니다. 고독은 그 복잡함을 걷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여기까지가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을 정리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정리합니다.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부탁에 이유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은 설득의 문을 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명확할 뿐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농담에 웃어주지 마십시오. 웃음은 동의로 기록됩니다. 한 번 웃어주면 다음도 옵니다. 그 다음은 당연해집니다. 웃지 않아도 됩니다. 표정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먼저 연락하는 역할을 내려놓으십시오. 관계는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당신이 멈췄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원래 혼자였던 겁니다. 네 번째, 이번만이라는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번만은 다음을 허락하는 말입니다. 대신 기준을 말하십시오. 앞으로는 안 합니다. 이 조건이면 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관계 유지를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이미 균열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유지하지 않아도 남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함께 갑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면 처음엔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겁니다. 차가워졌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든 걸 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존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확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라 기대를 줄이는 시간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질수록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이제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계속 참는 것이 자기 배신입니다. 그만 참아도 됩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계속 견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간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친절은 선택일 때만 미덕입니다. 경계 없는 호의는 존중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인생 문장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닿으면 충분합니다. 멀리서 당신의 고요한 삶을 조용히 응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요한 분들만 말없이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